자, 이번에는 리액트 실행 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스파앱,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상태 관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되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상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브라우저 메모리상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스파는요, 하나의 HTML 파일이지만 화면이 아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화면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화면마다의 데이터,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브라우저 메모리상에서 한꺼번에 그 여러 개 화면의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런 문제와 함께 두 번째로는 느린 돔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돔이라는 건 바로 브라우저 상에서 HTML 다큐먼트를 계층적으로 구조화시켜서 나타내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말합니다. 이 브라우저 돔은 스파가 이 브라우저 돔을 아주 빈번하게 갱신해요. 근데 이 브라우저 돔을 매번 직접 다루는 것은, 직접 핸들링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느린 작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화면의 전환이 느려지거나 데이터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사용자는 실행 속도가 느린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와 같은 사용자 경험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HTML 마크업을 생성하도록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제어해야 해요. 왜냐하면 스파앱은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UI를 만들어내려면 HTML 마크업이라는 문자열을 이어붙이거나 쪼개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 편리한 작업이 아니죠. 물론 일부 라이브러리가 이것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렌더링 기능을 제공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리액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의 특징 첫 번째로 상태 관리 기능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단위로 상태 관리 기능을 제공해요. 컴포넌트 단위로 상태 관리하는 것이 이것은 각 개별 컴포넌트 단위로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상태를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속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 화면에서 상태를 공유하거나 상태의 수명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리덕스와 또는 리코일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 중앙 집중화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전역으로 상태 관리 기능을 중앙 집중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UI가 바뀐다는 거죠. 자, 이 방향이 상태가 바뀌면 UI가 바뀝니다. 이것을 마치 엑셀의 스프레드시트가 바뀌면 차트가 바뀌는 관계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 비슷한 관계죠. 상태가 바뀌면 뷰가 바뀌듯이 뷰가 바뀌는 것은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가 바뀌는 것과 같은 관계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는 안 됩니다. 화면 UI 쪽의 입력 필드에서 여러분이 타이핑을 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태가 바뀝니까? 거꾸로?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바인딩을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불러요. 앵귤러나 뷰는 양방향 바인딩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뷰 쪽에서 뭔가 사용자가 입력 필드에 입력을 하면 그것이 상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뷰 쪽에서 UI 쪽에서 뭔가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상태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상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뷰 쪽에서 뭔가 여러분이 타이핑을 치거나 입력하거나 하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상태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상태가 바뀌게 되면 다시 UI로 반영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상태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시죠.
반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관리자는 여기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에서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태 변경이 명시적으로 예측 가능해지고 추적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리액트 특징은 JSX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JSX는 템플릿이 아닌 XML과 유사한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마치 변수 같은 상수죠. 상수에 이와 같이 뭔가 HTML처럼 보이는 것이 포함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HTML이 아니라 바로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인 JSX입니다. 실제 이 왼쪽에 작성한 코드는 오른쪽처럼 변환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오른쪽은 가만히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그래서 리액트는 마치 HTML처럼 보이는 거지만 알고 보니 자바스크립트고요. 100% 자바스크립트 코드만으로 UI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이거 써야겠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은 저는 작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왼쪽 형태로 작성하셔야겠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유지보수하기도 편리하고 가독성도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는 완전히 독립적인 컴포넌트고 가장 아주 뛰어난 재사용성을 지원합니다. 기존 뷰나 앵귤러처럼 템플릿이나 HTML 지시문 등을 이용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은 표현적, 기능적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액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관리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앵귤러나 뷰는요, 이 세 가지를 마크업,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해서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이것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 형태로 결합해서 개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개발할까요? 사실 UI를 만들 때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화면 UI를 만들 때. 대신에 리액트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 화면 UI가 있으면 이게 브라우저 화면이라고 생각하죠. 브라우저 화면의 각 영역을 이렇게 쪼개는 거죠. 영역을 쪼개서 각각의 영역을 쪼개서 요 영역 단위로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관심사의 분리를 이렇게 화면의 각 영역 단위로 컴포넌트 단위로 쪼개는 것으로 관심사의 분리를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상돔이라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돔 조작, 브라우저 돔 조작이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 때문에 리액트는 버추얼 돔, 가상돔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앱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전체 돔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원하는 돔의 상태와 유사한 가상 트리를 브라우저 메모리에 중간 계층을 하나 만드는 거죠. 추상화된 메모리에 추상화된 계층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객체 트리 구조이긴 한데 쉽게 생각해서 브라우저 상에 자바스크립트 객체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전체 브라우저 돔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전 상태와 변경된 상태의 이 가상돔 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업데이트해서 실제 변경된 부분만 브라우저 돔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jQuery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jQuery는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jQuery는 업데이트할 때 브라우저 돔에 직접 매번 접근해요. 브라우저 돔에 매번 접근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액트는 이 가상돔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단위로 전체를 렌더링 하셔도 돼요. 이 렌더링 된 내용은 1차적으로 버추얼 돔에 렌더링이 되고요. 뿌려지고 버추얼 돔 레벨에서 이전 돔 트리, 가상돔과 새로 변경된 가상돔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브라우저 돔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요,
변경된 부분만 브라우저 돔에 바꿔야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UI 성능도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jQuery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jQuery에서 주로 어떻게 했는지. jQuery에서 배열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때, 처음에 뿌려줄 때는 당연히 배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뿌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뿌려지고 나서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했나요? jQuery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실 수 있죠? 자, 배열 데이터 중에 여기 부분이 두 군데 부분이 하나는 수정되고 하나는 추가가 되었군요. 이런 경우에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 수정되거나 추가된 데이터가 브라우저 화면, 브라우저 돔상에 어느 UI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죠? 화면을 싹 비운 다음에 이 변경된 것을 포함한 추가된 것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다시 뿌려주는, 전체를 다시 뿌려주는, 이 다시 뿌려준 데이터에는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뿌려주는 데이터가 뿌려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이 UI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는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버추얼 돔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버추얼 돔은 리액트 컴포넌트가 버추얼 돔을 향해서 렌더합니다. 자, 버추얼 돔은 브라우저 상의 일종의 메모리 상에 있는 객체 덩어리라고 그랬죠. 이전 객체 덩어리하고 새로 변경된 객체 덩어리를 빠르게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요 차이 나는 부분만을 브라우저 돔에 업데이트 하도록 해줘요. 요 부분만. 나머지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번 렌더링 된 이후에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브라우저 돔을 정말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만 변경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버추얼 돔이 무조건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버추얼 돔이 성능이 나쁜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죠. 가상돔이 고성능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맨 처음 화면을 초기화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브라우저 돔에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죠. 처음이니까. 근데 가상돔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때요? 리액트 컴포넌트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가상돔에 쓰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가상돔에 있는 내용을 브라우저에 쓰기를 하겠죠. 그죠? 가상돔을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도 많고요. 그죠? 중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첫 화면을 렌더링 할 때. 렌더링 초기화 할 때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간단한 앱을 보면서 다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